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골절로 이어질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골다공증이나 골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건강 매거진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죠. 자, 골다공증, 노화의 당연한 현상으로 여겼다가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까지 불리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은상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월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뼈 건강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년 이맘때면 건강검진을 꼭 챙기는 오할머니. 올해는 딸과 함께 받기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찾았는데 오할머니부터 키와 몸무게부터 재고. 그런데 작년보다 3cm나 줄어든 키.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는데 나이 들면서 줄어든 키, 당연한 걸까? 참 속상하죠. 사실은 어떻게든 좀 키가 커 보이려고 막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키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이게 골다공증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골다공증이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몸에 척추뼈는 20개 이상 존재하는데요. 척추뼈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다공증이 되면은 이 뼈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이면은 노년기에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골다공증. 그렇다면 뭐 키가 줄어드는 게 또 골다공증이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 이럴 때에는 저는 척추 질환을 떠올렸는데 골다공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내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건강한 뼈고요. 네. 이게 골다공증 뼈입니다. 뼈가 뭔가 이제 구멍이 더 크고 이제 벌집 모양처럼 보였는데 숭숭 뚫린 모양이 있는 게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은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뼈가 약해져 있는 거지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라는 거는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맞습니다. 무릎이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척추 질환을 생각해 보는 게 맞고 네.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부러짐의 위험은 좀 증가되겠죠? 훨씬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을 텅 빈 뼈의 공포, 소리 없는 암살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아픈 걸까요? 네,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뼈가 이제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제 증상은 별로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증상은 없어서 병입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골절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네. 골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이 된 환자들 5명 중 1명은 1년 후에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문 결과 80%의 고관절 골절 여성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과가 안 좋은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픔보다는 증상이 없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암살자 이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놀랍습니다. 80%의 고관절 골절 여성은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했다. 사실 그 골다공증 골절 중에서도 그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 고관절은 이제 엉덩이 뼈인데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입니다. 네. 근데 이 뼈가 부러질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이미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영양 상태나 전신 상태가 쇠약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 아까 네. 5명 중에 한 분이 1년 내에 사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고관절 골절 환자 60%는 정상 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침상에 누워 있게 되면서 네. 원래 있던 심장 질환이 악화되고 폐렴 그리고 욕창, 폐색전증, 혈전증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네, 연간 의료비가 1인당 919만 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네. 뭐 어떤 보험의 처리나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수술비에다가 이제 간병비, 병원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관절 골절은 상당히 위험한 부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고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부위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척추입니다. 척추. 고관절은 이제 7, 80대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보다 조금 더 젊은 6, 70대 환자들은 예. 척추뼈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우리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고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환자분은 이제 2019년도에 한 부분이 골절이 됐고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2개의 뼈가 또 부러지게 되는 좀 안 좋은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이 하나가 발생이 하면은 그 다음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4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척추 골절의 특징은 별다른 충격이 안 가해졌는데 예. 예를 들면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뜨끔했는데 허리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병원 가서 촬영을 했더니 네. 골다공증성 골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미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상수 원장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 골다공증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통화료가 부과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원장님. 그러니까 골절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인자가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골절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인자가 과연 골다공증 골절을 잘 일으키는지에 네. 대해서 봤는데 네. 나이가 많은 것,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 수치가 나쁜 것, 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이전의 골절이 한 번 어허. 된 사람은 그 다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네. 처음 골절로 병원을 찾았을 때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골절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건데 네.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골절이 되지 않게끔 평상시에 골다공증 치료도 잘 하고 골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든지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네.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여성 환자가 더 많다 사실인가요? 네. 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하. 골다공증은 이제 여성에서 남성보다 5배나 더 많이 호발합니다. 5배.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한 병이냐면은 네. 여성 환자 60%에서 60대 여성 환자의 30%, 그다음에 70대 여성 환자의 60%에서 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료실에 70대 여성 환자분이 제 앞에 앉으시면은 네. 제가 검사를 하면 둘 중에 한 분은 골다공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여성분들이 호르몬 영향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많고 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의 뼈는 갑작스럽게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50대 폐경이 됐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보충 요법도 시작을 하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뼈 상태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하세요?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 기계, 덱사라는 기계에
환자분은 편안하게 누우시면 되고요. 네.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척추와 골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치가 어떻게 나쁜지를 봅니다. 그리고 수치는 보통 골다공증 진단을 마이너스 2.5보다 나쁘면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네.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네. 자, 검사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세요. 저희가 네.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침대 같은 검사 기계에 누워서 골다공증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을 통해서 골밀도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보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받을 때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연 1회 보험 혜택이 있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어때요? 골밀도 검사도 1년에 한 번씩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의 1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조기 폐경이 됐거나 골다공증성 골절로 병원을 찾게 되면은 또 보험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거나 혹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6677-0012번이나 문자 8181 샵 8181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고 상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문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이 골다공증 약을 먹을 때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약이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또 70대 어머님은 골다공증이 있는데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걱정되시겠네요. 또 80대 아버님,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잇몸이 약해지는지도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자, 지금 70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러면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압박골절이 안 되셨으면은 좋겠는데 네. 이제 그 압박골절이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발생하고 통증이 보통은 1, 2주 정도 지나면은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골절이 생기면은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네. 숙이거나 그러니까 앉아 있고 앉았다 일어나는 때 허리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맞추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0대 아버님은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잇몸이 약해지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맞는 내용일까요? 골다공증 약 중에서 네.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들이 골다공증 예방, 골절 예방 효과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단점이 이를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5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은 턱뼈 괴사 등의 이제 부작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런 골흡수 억제제를 멈추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신데요. 고관절 골밀도가 마이너스 3.2가 나왔습니다. 어떤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까 마이너스 2.5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마이너스 3.2면 어느 정도예요? 많이 안 좋으신 거죠. 특히나 이제 50대신데 벌써 마이너스 3.2라고 하면은 이제 네.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50대에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하면은 이제 7, 80대까지 근 2, 30년을 약을 더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 선택을 좀 잘 해야 되고 50대에 보통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는 호르몬 제제나 썸 제제라는 매일 먹는 약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골다공증 주사제가 요즘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길게 치료를 할 때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칼슘을 잘 복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햇볕이 있는 낮에 산책을 잘 하면서 뼈를 더 건강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칼슘을 좀 보충하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있다 보면 좀 뼈가 약하다 보니까 산책을 할 때에도 장시간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뭐 날 좋은 날에 네. 이제 햇빛 있는 이제 혹시라도 어두운데 이제 넘어지시거나 그러지 않게끔 낮에 걷는 게 좋고요. 또 낮에 1시간 정도 뭐 걸으시면서 이제 넘어지시거나 뭐 그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은상수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이제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는데요.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적게 나오면 좋은 상태면은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근데 칼슘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00mg입니다. 근데 이를 매번 식사로 다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으로 먹는 것이 좋고요. 거기다 더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같이 약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이제 나쁜 골다공증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받고 거기다 칼슘제까지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 치료 종류의 그 약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매일 드시는 약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종류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형으로 나누면은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전으로 나누면은 골 흡수를 억제를 하면은 뼈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와 뼈가 형성되는 골 형성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각각의 약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좀 본인이 기억하시거나 표현하기에는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이렇게들 기억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80세고요. 네. 네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그 엄마가 그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그 약이나 주사 치료를 맞을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근데 엄마가 지금 고혈압도 있으셔가지고 고혈압 약이랑 그 혈전제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골다공증 약도 먹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원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뭐 그 혈전제나 아니면은 다른 고혈압 약 먹는 것이 골다공증 약 복용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 약들이 칼슘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먹으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먹기 전에 피 검사를 해보시고 그 칼슘 수치가 높지만 않은지 확인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콩팥 수치가 또 안 좋은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콩팥 수치가 안 좋을 때 맞을 수 있는 6개월짜리 주사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리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상담에서 보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혈전제 드시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주사 치료라든지 약을 먹는 데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거나 뭐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좀 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이 이제 주사제인데요. 네. 골다공증 이제 먹는 약들 중에서 이제 일주일 약을 먹고 30분 동안 눕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속쓰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복용하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 자꾸 까먹어서 이 간격을 이제 늘려주고 병원에서 주사로서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치료를 환자들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주사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가요? 이거는 뭐 매일 맞는 주사, 6개월 간격, 1개월 간격 이런 거. 각각 주사제별로 기전이 다 다른데요. 이제 이게 수치가 얼마나 나쁜지, 그 다음에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치료는 어떻게 받았는지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을 오는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이제 환경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환자가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고 환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환자의 뭐 증상이나 상태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네. 이렇게 또 처방을 해주시고 또 주사 치료를 받군요. 근데 약과 주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골 흡수를 막아서 좀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기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골 흡수를 억제해서 뼈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방법과 아예 뼈를 생기게 해주는 골 형성제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흔히 하는 것들은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먹는 약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주사로는 3개월, 1년 간격으로 맞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 수치가 나쁜 70세 이상의 이 약을 사용하면 좋은데 다만 단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전에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자, 뭐 문의 내용도 들어와 있었어요. 잇몸이 약해지는지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이런 문의도 있었고요. 임플란트 치료나 치과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치과에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뭐 골다공증 약 뭐 이런 거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왜인지 왜 그런 건지 알려주시죠. 예,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5년 이상 장복을 했을 때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턱뼈 괴사의 부작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뼈가 안 좋아지는 일이 생겨서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이 약을 끊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씀으로써 뼈가 단단해지는데 대리석처럼 단단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잘 부러지는 이런 비전형 골절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약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주사를 맞을지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 골다공증 약은 좀 부작용이 있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들의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부작용을 좀 더 줄이고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좀 늘린 주사제가 개발이 됐는데 네. 이것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데노수마비라는 주사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우수하고 이 6개월이라는 간격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배에다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2번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네. 매일 일주일 이렇게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굉장히 편해하셔가지고 이 사용량이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콩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도 사용이 가능한 주사입니다. 네. 자, 기존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의 위험을 낮추는 6개월 주사제 데노수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상수 원장님을 모시고 골다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677-0012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혹은 샵 8181번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치료제로 골절의 위험을 낮출 수 없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골 흡수 억제제들은 이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지만은 뼈가 실질적으로 더 건강해지거나 생기지는 않고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나쁘거나 골절로 온 환자들한테 네. 치료를 골 형성제, 뼈가 생기는 주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거의 가장 최초 주사가 북악삼선 호르몬입니다. 이제 본인 복부에다가 매일 직접 하루에 한 번씩 놓는 주사제가 됩니다. 본인이 놔야 돼요. 맞습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나는 못한다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대부분 뭐 80대신 어르신들도 잘 혼자 놓고요. 뭐 본인이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자제분들이 같이 계시면 놔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맡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본인이 복부에 직접 놔야 하는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 인슐린 주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굉장히 짧은 바늘이어서 약간 따끔하지만은 이제 인슐린 당뇨 환자분들이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펜 타입으로 돼서 배에다가 직접 놓기 그렇게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들, 골흡수 억제제들은 이제 환자들이 1년간 약을 치료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할 때 은근히 기대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내가 수치가 얼만큼 좋아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실은 이 약들을 사용을 해도 수치가 그렇게 좋아지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요? 노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은 우리 몸의 뼈가 더 약해지는 것들이 효과가 더 빠른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골다공증 치료를 안 했으면은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나빠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골흡수 억제제가 아닌 이 골형성제, 이 부갑상선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뼈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네, 골 형성을 도와주는 치료법인데 맞습니다. 골 억제하는 치료법과 동시에 시행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약제인데요. 그런 네.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 형성과 골 흡수를 억제를 동시에 하는 주사제고요. 이 주사제는 로모소주맙이라고 하여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 간격으로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치료제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이제 고관절 골절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와 있던 모든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주사제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네. 대신에 이제 그 효과가 가장 좋지만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용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조금 상황이 좋아졌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뼈 모습 사진을 준비해 오셨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골다공증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 로모소주맙을 1년간 사용하고 찍은 CT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뼈는 이렇게 겉에 면에 있는 치밀골과 안쪽에 스폰지뼈가 있습니다. 네. 이 스폰지뼈와 치밀골의 두께가 다 동시에 두꺼워져야지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치밀골도 두꺼워졌고 스폰지뼈도 뼈가 더 생기면서 촘촘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뼈가 형성되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뼈가 주사를 맞음으로써 뼈가 생긴다는 것은 네. 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샵 8181번 누르시고 궁금증 적어주시면 저에게 참여 가능합니다. 자,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이에요. 80.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불편한 거는요. 저 텔레비전 잠깐만요. 네. 불편한 거는 이건 뭐야? 예. 무릎이 아프고 그 증세로 병원을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예. 전 뜻하지 않게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 치료를 하라고 치료를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지난
3월 30일 날 가서 주사를 또 맞았거든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맞은 주사를. 네. 예,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주사 이제 그만 이 골다공증 주사 그만 맞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요. 네. 이 주사는 이렇게 관절처럼 오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 거라고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는 네. 내가 골다공증이라고 뭔 증세가 뭐라는 것도 이렇게 모르고 그냥 치료만 한 거거든요. 네네. 아무 골다공증에 대해서 내가 상식도 없는 뿐더러 어디가 특별히 골다공증처럼 아프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이 이제 예전부터 아팠으니까 계속 치료는 병원에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하락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는 네네. 이 알겠습니다. 치료를 계속 해야 한 건지 그렇죠.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예, 아무래도 예.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뼈가. 뼈 네. 상태가 아, 보이지 예, 않다 보니까 그런 예.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님 그 골다공증은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자꾸 가는 거, 그다음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도 이제 번거롭게 느껴지셔가지고 1년 치료해보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연구가 있는데 10명한테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하면은 2명만 병원을 찾고 나머지는 이제 병원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과 같이 이게 그렇죠.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왜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서도 보여드릴 더 내용들이 있지만은 골다공증으로 이제 결국 나중에 병원을 찾게 되는 거는 뼈가 부러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 통증도 부러지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허리도 굽고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우리가 불편하면은 계속 그 약을 꾸준히 이제 나이가 드셔서 계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골다공증 약도 어떻게 보면 평생 꾸준히 치료를 잘 하셔야지 골절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평생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데 이제 골다공증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연결되었습니다.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8세입니다. 우리 네. 나이로. 근데 목소리로는 한 50대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제가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저희 증세하고 비슷한 것 같고 네. 제가 80년대에 예. 중동에 나가서 작업하다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교통사고. 예. 네. 그래서 그때 한 2, 3년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네. 많이 골절이 돼가지고 근데 예. 그때 보니까 당신은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네. 그 후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탁구라는 운동을 합니다. 네. 탁구를 네. 되게 좋아하고 좀 예. 그랬는데 네. 탁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아파요. 허리.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예. 진찰해 보니까 네.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미세 골절이래요. 척추에. 척추 골절. 예, 척추에 미세 골절. 미세 골절. 네. 예, 그래서 한 2주 입원해서 이렇게 나았고 근데 지난 1월 달도 제가 네. 똑같은 증세가 있어서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미세 골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입원해서 나왔는데 또 한 2주 입원하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또 괜찮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골다공 검사를 하니까 마이너스 4.5 이렇게 굉장히 나쁘다고 네. 나왔어요. 예. 항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따로 치료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 선생님이 그 1년에 한 번 맞는 그 배에다 맞는 주사 입원했을 때 그것도 맞았고, 나름대로 이제 비타민 D도 먹고 그러는데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걱정이 우선 많으시겠습니다. 수치가 마이너스 4점대면은 이제 뭐 굉장히 나쁜 편이거든요. 마이너스 5점대도 네.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놀라세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여러 번 네. 지금 미세골절을 이제 겪으시고 계시는데 네, 골 형성 주사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골 형성 주사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매일 배에다 맞는 주사제가 있고 한 네. 달에 한 번씩 배에다 맞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아, 그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예, 병원을 찾으셔서 골 형성 주사제를 맞아야겠다 원하신다라고 예. 하셔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고 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부스러지지 않게끔 예. 이제 너무나 격한 운동이나 약간 탁구가 그렇게 이제 살살 치면은 다치실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격하지 않게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탁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못 안 하세요? 하고 못 네네.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는 불렀는데 지금 1월 달까지 하면은 제가 다친 게 세 번째거든요. 네. 요즘에는 거의 탁구 라켓을 잡지도 않고 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편인데 네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면은 좀 골다공증 치료가 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프시니까 탁구는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 형성 주사제를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은상수 원장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분은 어떤 상태였나요? 네, 골다공증 골절이 됐을 때 네. 이제 뼈는 부러지면은 자연스럽게 안 옵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게 가장 좋겠는데 이 환자는 여기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요추 1번에 발생을 한 것이고 네.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이나 그 다음에 먹는 약, 진통제 등을 처방을 해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보호대는 우리 뼈가 이제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 구부리는 힘이 가해지면은 앞부분이 더 높이가 낮아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굽은 허리는 평생에 이제 계속 굽어진 상태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척추 보호대를 잘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뼈가 아무는 데 도움이 되는 골 형성 주사제와 다른 부분에 아까 하나 골절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 골절 발생하는 확률이 4배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 형성 주사제를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형성제는 계속해서 맞는 건가요? 예, 골 형성제 중에서 배에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는 24개월, 2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는 1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제들이 끝나면 다시 원래 쓰던 골 흡수 억제제 치료제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든지 이런 걸로 연장해서 주사 치료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치료 사례는요. 골반뼈 골절로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인데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네,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셨던 환자인데 네. 엉덩이가 아프다라는 증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 마침 MRI를 보니까 척추 5번, 6번에 협착증이 있었고 그것이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서 한데 이제 걸을 때 좀 아파하시고 양상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골반 MRI를 촬영했더니 골반에 이렇게 골다공증성 골절이 보였어요.
골반 이 골절은 수술은 필요는 없고 이제 골 형성 주사제를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 분산을 위해서 워커나 보행기 같은 것들을 짚으면서 네.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은 저 뼈가 아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추 수술을 안 해도 될 척추 수술을 할 뻔했던 경우입니다. 상당히 다행이네요. 그럼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골 형성제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가장 믿고 이제 따르는 것이 교과서인데요. 이제 교과서도 교과서? 네. 발행되는 시간이 이제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최신 의학 트렌드를 좀 잘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의사들이 참고조를 하는 게 여러 학회에서 제공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렇죠. 학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국제 유럽 골다공증 학회, 국제 내분비학회,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척추나 골반, 골다공증성 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처음부터 골 형성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골 형성제 사용 권고, 학회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궁금하신 사항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자를 살펴볼 텐데 척추체 성형술까지 받으셨고 재골절 사례예요. 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네, 네. 60세 여자 환자분이고 여기 보면 척추 이제 압박골절이 위에 하나 12번에 발생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아래 두 군데 또 골절이 돼서 골 시멘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 시멘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이걸 언제 하느냐? 앞에 자연 치유했던 것처럼 주사제도 놓고 진통제도 놓고 2주가 지났는데도 환자분이 아파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기어가게 되고 네. 겨우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정도의 이제 극심통을 가진 분들이 2주를 버텨보고 안 되면 이제 골 시멘트술, 이제 다른 말로는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시술 과정은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3mm 두께의 바늘을 척추체 안으로 위치를 시키고 액체 상태의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사를 합니다. 네. 이 액체 상태의 골 시멘트는 네. 척추 골절된 빈 공간하고 치밀골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몇 분 내로 굳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이제 뼈가 부러져서 들썩들썩하면서 아팠던 통증이 바로 네. 좋아지게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런 치료를 같이 하면서도 또 다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 형성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도 계속해서 주사 치료를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꾸준히 받는 거군요. 꾸준히.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 받기를 이제 번거로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은 써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7세인데요. 네, 어떻게 힘드실까요? 이번 주에 검진 결과를 받았는데요. 네. 마이너스 2.1로 골 감소증이라고 2.1.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중요하죠. 네. 이 정도면 네. 어느 상태죠, 원장님?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드리는 거고 마이너스 예. 2.1이면은 골 예. 감소증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2년, 4년 있다가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부터 좀 칼슘제와 비타민 D 제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 뼈 건강에 좋은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이나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들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것도
많이 먹는 게 맞습니다. 좋을까요? 우유, 두유, 콩 뭐 다 좋습니다. 네, 자, 음식 그리고 뭐 칼슘제, 비타민 D 신경 쓰시면서 충분히 관리를 하시면 또 그만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1세 여성분이시고요. 골다공증 약을 3, 4년 복용하셨대요. 임플란트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끊었는데 약을 다시 먹어도 될까요? 문의해 주셨네요. 네, 네. 그 골다공증 약을 이제 임플란트를 언제 했느냐가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술이 다 끝나고 뼈가 확실하게 이제 아물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치과 선생님의 이제 확인을 받으시면은 약을 다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약제들 중에서도 하루에 한 번 먹는 골다공증 약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들은 이 턱뼈 괴사의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치료들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골 형성 주사제들도 이런 부작용이 치과 치료와 연관되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치과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가 잘 됐다면 또 골다공증 관리하셔야 되니까 약을 다시 좀 드시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60세. 네, 60.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예, 골다공증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뼈가 생기는 주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면 더 좋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치료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은 설명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되는데 5년 먹으면은 휴약기라고 해서 약을 좀 끊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휴약기 동안에 바꿀 수 있는 약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수치가 마이너스 3.5 이하로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면은 골 형성 주사를 맞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골 형성 주사. 네. 네, 이것이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치료 사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줄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되면은 이제 보통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이제 네. 허리 아픈 거 말고도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엉덩이 다리가 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2003년도에 요추 2번에 압박골절이 있었고 네. 이 수치가 치료를 잘 안 됐는지 연도가 지나갈수록 2.1에서 마이너스 3.4로 더 나빠지고 2020년도에는 이 골절은 적당히 안 좋게 아물었지만은 4번 뼈가 또 골절이 됐습니다. 이제 부러진 부분을 보면은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와 척추뼈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신경 구멍이 이제 꽉 막히게 되면은 환자분은 허리 아픈 거 말고도 이렇게 척추체 성형술, 골시멘트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보행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방법으로 전방경유 척추 유압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배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담은 케이지를 삽입을 하여 신경 구멍을 넓혀주고 뒤에 나사못을 고정하여 허리가 흔들거리는 것을 잡아주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보행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기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척추 압박골절로 우리가 이렇게 큰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뼈가 부러지기 전 상태, 그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정도의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절이 되지 않게끔 골다공증 치료도 잘 하시고
부러지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방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고려 중인 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이제 우리 그 10명을 치료를 하면은 2명만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을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다공증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좀 잘 안 찾고 계실 텐데 원래 치료받고 있던 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지금 멈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꼭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시작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은상수 원장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